첫 번째 달려보죠. 자, 편의점 단골 손님의 배신. 배반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인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여기는 편의점 아닙니다. 한 노인이 땅콩 과자에 꽂힌 듯 뭔가를 저렇게 뚫어져라 쳐다봐요. 자, 이때 땅콩 과자 한 개 집어들더니 in my pocket. 아니야. 자, 다른 과자는 그냥 관심이 없는지 주변 쓱 보더니 집어넣습니다. 예, 아우, 자, 그리고는 계산대로 가서 다른 과자만 계산하고, 땅콩 과자는 저 속에 있는데, 예, 밖으로 나가버리죠. 자, 다른 과자는 계산하고, 땅콩 과자는 훔치고,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자, 그런데 저 손님, 알고 봤더니 단골이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난 7일 강남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저 노인이 70대로 추정된 노인이 땅콩 과자 2개를 훔친 사건입니다. 사실 저걸 어떻게 알았느냐? 저걸 CCTV를 매일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예. 편의점 사장님이 이제 재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땅콩 과자 2개가 딱 비어서 CCTV를 돌려봤더니 바로 저분이었던 겁니다. 근데 충격을 받았던 건 단골 손님이었어요. 여기서 2가지. 하나는 배신감이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이날만 이겠죠. 맞다. 이전에도 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합리적 의심이죠. 일단 경찰에 지금 사정이 신고한 상태인데요. 일단 저분 빨리 저 편의점에 다시 가서 100배 사죄하고 일단 뭐 피해 배상하고 다시 한번 이제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하겠다는 다짐도 하시고 잘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역대급 카페 진상들입니다. 전국적인 공분을 낳고 있는 그 진상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카페 내부 남녀 4명 주목해주세요. 한 남성이 갑자기 일어난 채로 뭔가 말다툼을 하는 듯 하더니 음료 든 컵을 갖다가 그냥 확 하자. 하지만 태반이 옆자리 남성에게 튀었습니다. 흥건하게 바닥이 젖어버렸는데 이 남성 떨어진 컵을 또 발로 그냥 펑 쳐버리네요. 아이고, 자, 이거 화장지 가지고 오는 일행들. 그래도 양심 있나요? 인 줄 알았더니 자기 휴대폰만 쓱 닦고 갑니다. 자, 그런데 1시간 뒤 일행들이 가게를 다시 찾았어요. 이게 더 걸작이에요. 아까 남기고 오는 커피 그거 어딨어? 내놔. 이 기자, 제가 좀 과문해서 그러는데 요즘 커피숍 바처럼 키핑도 해주나요? 당연히 아닙니다. 일단 어떻게 됐는지 당시 상황 전해드리자면요. 지난달 27일 오후 2시쯤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한 카페입니다. 중년 남성 한 명이 난동을 부렸는데 이 일행은 중년 남녀 4명이었다고 합니다. 서로 얘기를 하다가 그중에 2명이 말싸움이 붙었는데 한 명이 음료가 담긴 컵을 바닥에 던집니다. 그리고 그 컵까지 발로 차더니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렸는데요. 일행 한 명이 휴지를 막 찾길래 음료를 닦나 보다 했는데 본인 휴대전화만 닫고 그냥 같이 나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1시간 뒤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일행 중 한 명이 아까 내가 먹다 남긴 음료 그거 어디 갔냐라면서 찾으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장은 이미 다 치웠다고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이만큼 남았으니까 그만큼 다시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카페 주인은 그 말 듣고 굉장히 회의감이 들었다고 토로를 했는데 커피는 당연히 만들어주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자, 교수님, 저는 여기서 제일 이해 안 가는 아저씨, 저 바로 음료를 혼자 다 뒤집어 쓴 저 옆자리 아저씨, 저렇게 물벼락을 맞고도 어떻게 저 친구한테 항의 한마디 안 했을까요? 자,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상하관계인지도 모르겠죠. 나이는 비슷하지만. 근데 이제 이 사장님이 하신 얘기가 손님이 쏟은 음료가 매장 전체에 다 튀었으니까 이 음료가 또 어떤 음료냐면 끈적끈적한 음료였대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30분 이상 닦아냈다는데 이 일행 중에 아무도 이제 사과도 하지 않고 나중에 와서 뭐 커피 내놓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죠. 이 상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상식에 대응되는 말이 몰상식인데 저런 분들은 이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도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그 마음이 들까 하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어떤 공감 능력 같은 것이 없고요. 만약에 내가 저 카페 주인이라면 또 내 아는 사람이 이런 생각은 전혀 못하고 남에게 그 폐를 끼치지 않고 사는 게 참 어려운 것인데요. 거기에다가 나중에 커피까지 와서 욕을 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참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저런 분들이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 매장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에 1,500원입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평생 모은 돈을 아유. 잃었어요. 영상 만나보시죠. 한 여성이 엘리베이터에 저렇게 탄 뒤에 일단 13층 버튼을 누릅니다. 예. 자, 그리고 전화로 저렇게 누군가 대화를 하죠. 자, 엘베 문 열리고 내리더니 저기 보니까 현관문에 웬 검은 봉투가 있네요. 어허, 이런. 자, 다시 엘베를 타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봉투 없어졌어. 검은 봉투. 뭘까요? 그렇습니다. 피싱 수거책이었어요. 자, 피해자에게 문 앞에 돈 놔두시면 가져갈게요. 약간 뭐 이랬던 건가 싶은데, 자, 양 변호사님, 이게 또 사연 있는 돈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사건 지금 반장 제작진이 저 아들하고 통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잃어버린 분이 70대 여성이신데 이 돈 평생 모은 적금이래요. 그리고 평생 모은 적금으로 다음 달에 무릎 수술하려고 아껴놓은 2,700만 원인데 이걸 보이스피싱범이 전화를 걸어서 무슨 우체국인데 이게 범죄에 연루가 돼서 더 이상 쓸 수가 없고 이 돈을 가지고 범인을 잡는데 유인책으로 쓰자. 그냥 전을 들으면 그게 무슨 말인가 싶지만 아시잖아요. 보이스피싱범들이 얼마나 절묘하게 사람 마음을 파고드는지. 예. 그렇게 해서 3차례에 걸쳐서 그 2,700만 원을 다 빼갔답니다. 아이고. 저기만 걸어놓은 게 아니라 이 노모가 여기저기 뭐 시내 곳곳을 다니면서 돈을 걸어서 저렇게 잃어버렸다는 거고 용돈 통장까지 털려고 했던 거를 그나마 그거는 인출을 막았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저 글을 아들이 올린 거예요. 커뮤니티에 영상과 예. 함께. 보시면 마스크를 쓰고 있긴 하지만 휴대전화를 들고 있고 뭔가 좀 보고 있는 게 잡히거든요. 혹시라도 이걸 어떻게든지 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걸 커뮤니티에 올린 겁니다. 예, 저 수거책 검거되면 분명 또 그냥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어요 할 텐데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그 피해를 당하게 되면 이 그 피해를 입은 그 당사자 같은 경우는 통상 이제 나이가 이제 많으신 분들인데 얼떨결에 이런 일을 당하고 나면 본인에 대해서 자책을 해요.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 됐나. 이런 그 자책을 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지금 자식분들이 상당히 그 자녀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이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 때문에 뭐 이 국민들이 상당히 안 그래도 이 여러 가지 어떤 경제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저 보이스 피싱까지 저렇게 극성을 부리니까 그 와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고액 아르바이트가 성행하고 있는데 저는 이 고액 알바인데 이런 줄 몰랐어요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안 합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쉽게 뭘 하고 돈을 갖다가 많이 버는 거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현금 수거책으로 자기 가담해서 잘 몰랐어요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형법상 사기 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음주 사고 내고 쿨쿨입니다. 자, 어젯밤 한 여배우가요.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에 그것도 변속기를 뒤로 해놓은 채로 쿨쿨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제가 약간 이 막장 느낌의 일일 연속극 가끔 자주 보거든요. 거기서 봤던 분이야. 네, 배우 진예솔 씨였는데요. 최근까지만 해도 일일 드라마 주연 조연 오가면서 활동을 활발하게 해왔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에 서울 올림픽대로를 음주 상태로 주행을 하다가 이미 가드레일을 2차례 들이받고 달아난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쫓았는데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하다가 운전석에서 그대로 잠든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음주 측정해보니까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초 보도 당시에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아서 추측에 추측이 이어졌었는데 결국 진예솔 씨가 직접 자신의 SNS에 잠시 아니란 판단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큰 잘못을 했다라면서 음주 사실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성하고 자숙하겠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를 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 보자. 당황스러운 소녀 감성입니다. 자, 어제 이 방음 터널 위에서 사람 같은 무언가가 서 있던 영상 저희가 방송 직전에 제보를 받아서 죄송하지만 취재를 할 틈도 없이 전해드리면서 추가 제보를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렸는데 예전 가수 이승환 씨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그 지하철 하얀 소복 귀신 저 약간 그런 거일 수도 있다 했는데 네. 여중생이었어요. 여중생. 네, 제 의문도 풀렸습니다. 저도 어제 제가 이 영상을 소개하면서 사람인지 아닌지부터 일단 좀 애매하다는 표현까지 썼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여러 그 댓글들 보면 저 위에를 수리하려는 인부들 아니냐. 근데 인부가 그렇게 한 명만 올라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심지어 운전을 하던 분이 사람 봤다 그러니까 동승자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다가 그렇죠. 나중에 블랙박스를 보고 귀신이다. 별의별 얘기 다 있었는데 밝혀졌습니다. 아유. 네, 그 형체 정체는 바로 여중생이었는데요.
야, 저 어떻게 올라가는지 좀 이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만 저기 그 광교터널 인근에 사는 여중생인데 이유가 정말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이 예뻐서 잘 보이기 위해서 방음터널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112 신고가 있었고요. 경찰이 이 여중생을 결국 훈방 조치했다고 합니다. 아, 롯데월드 그 전망대 가면 되지. 자, 양 변호사님, 근데 제일 궁금한 거, 운동하는 친구인가요? 어떻게 아니요. 올라갔어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뭐 짐작하시겠지만 저 방음터널도 수선을 하거나 수리할 때 점검할 때 일하는 분들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사다리가 있다고 합니다. 마련돼 있는 사다리가. 근데 이게 찾기도 쉽지 않고 평소 보통은 잠금 장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찾았는지 또 하필이면 또 그 잠금 장치가 열려 있었다라고 하네요. 이 도로공사 측에서 혹시라도 절대 이런 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저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경찰 측에서 도로공사에 잠금 장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부터 너 그러지 마, 진짜.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 이어가죠. 신혼 각방은 안 되나요? 이거 뭐죠, 이거? 네, 신혼집 문제를 두고 남친이랑 다퉜다는 사연인데요. 이들이 다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각방 남친이요, 문제. 남편이요? 그러니까 곧 남편이 될 남자친구와 다퉜다 이런 사연입니다. 이들이 다툰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각방 때문인데 이 여자친구는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누군가랑 같이 자는 걸 애초부터 좀 불편해한다고 합니다. 새벽까지 놀아도 그 친구 집에서 안 자고 꼭 잠은 집에 돌아와서 자기 방에서 잔다고 하는데 여자친구가 결혼하면 각방 쓰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는 사귀는 사이일 땐 이해를 했는데 이제 가족 되지 않냐? 각방 쓸 거면 결혼을 왜 하냐라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자친구가 그럼 이렇게 하자. 평일엔 둘 다 출근해야 하니까 각방에서 편하게 자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만 같이 자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데 남친은 한창 붙어있을 신혼에 이것도 말이 안 된다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라고 사연을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지금 JTBC 뉴스 채널과 사건반장 독립 채널 20만 돌파한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동시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채팅창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오빠, 성문이 오빠, 연애할 때 뭐라고 했어? 나 무슨 일 있어도 집에 가서 자는 거 완전 매력 뿜뿜이라며. 너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나 잘 때 옆에 누구 있는 거 완전 싫어. 물론 나도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조금은 양보할게. 주말에만 한 방 쓰자. 응? 동그라미. 야, 좋습니다. 이 구도 좋아요. 자, 다음은 아내. 선영아, 이 꼬맹아, 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우리가 무슨 주말 부부 하자는 거야? 지금 주말에만 한 방 쓰게? 쇼윈도, 권태기, 리스 부부도 아니고 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야, 무슨 신혼부부가 각방을 써? 얘 진짜 황당하네, X. 좋습니다. 자, 우리 양 변호사님부터. 글쎄 저는 이런 식의 고정관념이 참 여러모로 싫어요. 그러니까 뭐 꼭 신혼부부라고 해서 꼭 같은 집들을 써야 된다. 더군다나 이제 얘기 들어보면 직장에 출퇴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성분 입장에서는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잠이 드는 시간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일하다 보면 늦게 와서 잘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자기 씻고 뭐 이렇게 화장 같은 거 좀 지우고 이런저런 정리하고 자다 보면 그럼 남편은 옆에서 불 켜놓고 있으면 남편도 나중에 불편해질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사고를 유연하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백 변호사님. 저는 양재열 변호사하고 생각이 다른 같은 건데요. 동그라미인데. 뭔 소리예요, 그게? 뭔 말이냐면 이거는 개인주의고 뭐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남친이 선택해야 될 문제예요. 이 여자와 결혼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이걸 내가 못 견디면 같이 못 사는 겁니다. 진짜.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억지로 함께 매일매일 같은 방에서 생활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과연 이 여친이 견딜까요?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존중하든 아니면 헤어지든 이건 남친의 선택이지 이거를 강요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교수님. 저는 이제 형식이 실질을 바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심리적인 공간과 물리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이 두 공간 사이에 있어서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한번 짚어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렇게 가까이 있는 그런 기간이라든가 어떤 그런 시간들이 점점 이렇게 없다면 그런 기회가 없다면 나중에는 이게 좀 조론이라는 것이 좀 빨리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아까 저는 이제 또 우리 백 변호사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동의를 하는 것이 만약에 이 아직 남친이잖아요. 결혼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떤 여성이 나는 결혼을 하면은 내가 항상 같이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여성이 나오면 이 결혼 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하나의 이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그 방법상에 있어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남성이 그것을 갖다가 본인이 감수할 수 있을 때 결혼을 하고 감수할 수 없으면 결혼을 갖다가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로 이 틀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봤을 때 같이 그 방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우리 이 기자 생각도 저 궁금합니다. 저는 교수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정 불편하다고 하면 각방 말고 각 침대까지는 이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각방은 안 될 것 같아요. 각방은 안 네, 된다. 각방만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전국에서 이 사건 반장 보신 저 여자애 쟤 누구냐 지금 이러면서 막 그냥 막 우리 며느리 삼고 싶다 그렇죠. 막 그냥 예.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근데 가족 여러분들 생각은 좀 굉장히 갈리고 있습니다. 황인진님은 그럼 결혼을 하지 말아야죠.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경아님, 조건을 왜 달아? 신혼인데 당연히 꼭 붙어자야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완니님은 각방이 얼마나 편한데요 하셨고요. 바른사람님, 꼭 같이 자야 사랑인가요? 같이 살면 사랑하는 거지. 이런 의견도 또 주셨습니다. 그렇군요.